8번, 11번 지문입니다. 첫 번째 문단. 사회경제 지문이네요.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건이에요. 목적물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뭐냐면 독점. 남이 침해할 수 없는 권리가 바로 배타적 지배입니다. 권리로서 등기, 여러분 아파트 등기 알죠? 등기를 해야지 아파트가 진정한 자기 소유가 됩니다. 이 등기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공포하는 겁니다. 이거 내 거라고 하는 거죠. 공시된다. 따라서 물건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누가 내 물건에 손을 대는 경우 침입자가 누구이든 권리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 타인의 급부, 자 급부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채권과 채무의 관계 압니까? 채무는 돈을 갚아야 되는 의무고요, 채권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겠죠.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 채무자가 채권을 갚는 그 행위를 급부라 그럽니다. 돈을 갚는 행위가 급부예요. 권리인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양 당사자 사이에만 발생하는 권리이죠. 그쵸? 철수가 영희한테 100만원 빌려줬으면 영희는 철수에게 100만원을 갚아야 된다. 그 급부는 철수와 영희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침해는 채무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는 채무 불이행의 문제로 다뤄진다. 따라서 채권에 대한 침해가 채권 관계 외부에 있는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제3자를 상대로 권리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가 된다. 두 번째 문단. 제3자가 물건을 침해한 경우 물권자는 이에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갖는다. 우리 민법은 1차적으로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 같은 직접적 구제 수단을 인정하고 있다. 더불어 2차적으로 침해 행위가 불법 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채권에 관해서는 직접적 구제 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건은 구제 수단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침해된 제3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 이유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 여지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문단. 불법 행위 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고의 및 과실 여부이다. 고의가 있었는지 과실이 있었는지가 불법 행위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은 공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죠? 채권은 공시 안 되죠. 물건은 공시가 된다 그랬어요, 아까 등기로. 맞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희가 나한테 100만 원 빌려갔다 떠들면 오히려 안 돼요, 그러면은. 그치? 예. 제3자가 그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과실이 달 수 없죠. 그렇죠?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시가 안 됐으니까. 채권 계약은 계약자의 원리하에서 이루어지므로 고의도 기존 채권의 존재를 인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거나 채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의혹한 경우로, 자,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거나 채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의혹한 경우가 이제 위법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불법 행위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건으로 위법성이 있다. 위법성.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 대신 쟤한테 돈 받아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제3자가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쳐 채권자와의 계약을 파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계약자의 원리에 비춰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제3자가 채무자의 의도적 계약 위반 등의 배임 행위를 적극 가담하거나 이렇게 사기나 강박 등의 부정성 사용이 있다면 불법 행위가 됩니다. 채권의 불법성을 설명했고요. 네 번째 문단. 그런데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으로 충분히 구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손해배상 좀 받아봐야 이런 심각한 피해를 해결할 수가 없죠. 이 경우는 공시방법을 갖춘 채권에 한해 목적물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가 인정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자, 이런 거 공시방법 문제, 부동산 임차권이죠. 이거는 부동산 중개업자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임차권에 근거한 방해 배제 청구권. 자, 임차권에 근거한 방해 배제 청구권. 부동산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해당된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 이거 내가 2년 동안 빌린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이게 대항력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여 주택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이사 갔어요. 그리고 전입신고까지 하고 주민등록까지 마쳤어요. 전입신고가 주민등록 하는 겁니다. 주소지에. 그 다음 날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17일로 하고 전입신고를 19일 했다 그러면 20일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이때에도 방해 배제 및 방해 예방에 한하고 목적물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